그동안 이 보온밥솥으로 흑마늘, 흑더덕 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, 그 중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질문 내용은 이 흑마늘이든지 흑더덕이든지 만들고 난 소금, 한번 사용하고 나면 소금을 어떻게 재사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질문이 많았습니다. 오늘은 보온밥솥에서 이렇게 흑마늘, 흑더덕, 계란 등을 만들고 사용하고 남은 소금, 이 소금을 재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보온밥솥과 골드솔트 효소 소금으로 발효 숙성하는 흑더덕이라든지 흑마늘, 계란, 흑삼 이런 종류들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. 일단 보온밥솥 바닥에다가 이 골드솔트 효소 소금을 3cm 정도 두께로 갈고요. 그 다음에 이 산발이 같은 것을 올려주게 됩니다. 만약에 일반 시중에 있는 천일염을 사용하신다면은 당연히 안 됩니다. 그냥 한마디로 미이라 같이 되고, 또 소금을 저희 발효 효소 소금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죽처럼 그냥 삶아서 죽처럼 되는 그런 정도가 되고요. 이 발효가 되지는 않습니다. 저희는 발효로 해서 흑마늘, 흑더덕, 흑계란 이런 것 같은 이 고품위의 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. 물론 당연히 수삼도 이렇게 흑삼이 됩니다. 만약에 골드솔트에서 소금이 아닌 일반 소금으로 했을 때는 이 두 밥솥에 표시가 나듯이 차이가 확연하게 나지요. 다음 편으로 연결하겠습니다. 보통 이렇게 안에 들은 재료를 다 이렇게 일주일간 하고 덜어내고 나는 상태에서 이 바닥에 있는 소금을 재활용하는 방법, 우선 이렇게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처음에 이 재료들을 안쳤을 때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수분이 가장 많이 차입니다. 한 3일 정도 됐을 때 한번 재료를 다 덜어내고 여기 소금에 젖어 있는 이 수분이라든지 한번 제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. 뭐 귀찮으시면은 그냥 7일 동안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. 7일 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산발이를 덜어내고, 산발이 밑에 여기 다리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은 이 다리 때문에 이 재료가 많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다리를, 산발을 제거하는 쪽에 들어갑니다. 이 보시면은 보신 그대로 이 소금이 젖어가 있고 물이 묻어가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사용을 해서 소금 색깔도 안 좋고 아주 상태가 안 좋습니다. 이런 상태에서 이 소금을 이런 넓은 쟁반, 접시에 이렇게 다 부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부어주고 이 소금을 이대로 선풍기 바람으로 말려주게 되면은 이 젖어 있는 이 물이 이 바람이나 열에 의해서 정발이 되면서 이 소금에 젖어 있는, 물에 젖어 있는 이 소금도 다시 이렇게 소금으로 결정이 됩니다. 뭐 색깔이 좀 거시기 하긴 해도 다시 재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계속 재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수분은 소금으로 다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또 사용하시면 되고요. 양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새 소금을 조금, 골드솔트 효소 소금을 새로, 이 골드솔트 효소 소금을 다시 조금 보충을 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재사용을 하시고요.
이런 상태에서 충분히 다시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밥솥 문제입니다. 이 밥솥, 이 바닥이 소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냥 이 작업이 끝나고 난 뒤에 소금을 제거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팽개질 치게 되면은 이 밥솥 바닥이 이 소금에 의해서 부식이 돼서 상하게 됩니다. 드러내서 이렇게 꼭 말리고 이렇게 씻혀서 이걸 깨끗하게 씻혀서 보관하시고 또 계속 이렇게 리턴 돌리지 마시고 조금 하다못해 한 2, 3일이라도 쉬게 밥솥을 쉬게 해주시는 게 옳습니다. 이상입니다. 그리고 혹시 저한테 연락할 일이 있으면은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십시오. 뭐 너무 늦은 시간이나 이상한 좀 질문 내용이 좀 생뚱맞은 그런 질문은 좀 사양해 주시고요. 이 동영상 자세히 보시면 다 답이 있으니까 굳이 전화 안 하셔도 동영상 한 번 더 보시면 충분히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보온밥솥으로 이렇게 흑마늘, 흑더덕, 이 계란 같은 거 만드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놨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